안녕하십니까. 알파프로 회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도 6월 9일 현재 시간 8시 47분이 되겠습니다. 개장이 약 13분 정도 남아있는 현재 시점 알파프로 대표가 직접 여러분들께 오늘장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오늘장은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냉철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 기준 3.15%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를 필두로 한 상승세가 오늘은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전일까지 시장을 주도했었던 기술주, 바이오가 몰려있는 나스닥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우지수에 대비해서 상승폭은 좀 적었다. 하지만 1%대급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여전히 미국 증시가 강하다, 여전히 미국은 강하다라는 부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다우지수와 나스닥의 이 상승폭의 랠리가 갭 차이라고 표현해야겠죠. 다우지수가 1.7%가 상승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가 1.1% 정도의 수준의 상승을 못했다라는 부분에 갭 차이 부분이 좀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 점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면 어제로 돌아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기술주, 바이오,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현재 코로나 시대에 맞이하여서 시장을 선도하고 주도하는 업종들이 대거 몰려있기 때문에 다우지수에 대비해서 기술주의 중심인 나스닥이 상승폭이 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 산업군이 몰려있는 다우지수와 같은 경우는 오늘 왜 나스닥에 대비해서 상승폭이 더 컸을까요?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의구심은 바로 여기서 할 수 있는데요. 고용지표의 호조, 일제히 강세, 다우 3.15포인트 급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스닥, 기술주, 바이오가 왜 상대적으로 적었을까? 이 논리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는 인력과 반도체 칩을 만드는 또 반도체를 장시작 연구하는 10분 그 전입니다. 집단의 인력을 비교한다면 어느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기존 산업 군단인 자동차 쪽에 사람이 많이 몰리겠죠. 물론 자동차 산업도 신사업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자율주행, 수소차 등등등 연출되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동차라는 것은 다양한 수만 가지의 부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반도체 칩과 같은 경우는 기술, 설계 이런 부분들이 완료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자동차 대비해서 사람이 들어가는 부분은 적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고용에 대한 부분이 기존 산업에 대비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작다는 거예요. 오늘장의 상승폭이 다우지수가 나스닥보다 상승폭이 컸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무엇이다? 고용지표가 호조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기존 산업군에 대해서 상승에 대한 기대치 부분이 아주 강하게 반영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오늘 이렇게 멋진 양봉을 만들어 줬습니다. 어제는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매물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단기적인 매물 출회들이 연출되어졌는데, 오늘은 오히려 반대로 매물 출회가 연출되지 않았어요. 그냥 강하게 이 구간대를 돌파해 줬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점은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어제 주의했던 부분이 뭡니까? 잔치를 벌이면 안 된다.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
매물이 출현된다는 것은 지금 자리에 경계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경계감들을 강하게 돌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고용지표의 호조, 경기 기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시장에서 강하게 작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매물적인 부담, 심리적인 부담감들을 돌파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지난 밤에 마감했던 다우지수의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부분이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부분들이 고용시장도 저점을 찍었다라는 부분 자체가 투자 심리를 개선했던 점이 아주 임팩트 있게 작용했다 보여지고요. 또 그 아래 있었던 국제 유가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제 마감 브리핑 때 설명드렸는데요. 40불짜리 유가에 대한 부담감을 말씀드렸는데 유가가 치고 올렸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어제 이 시간이었죠. 40불 구간에서 있었지만 유가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못 보신 분은 전일 마감 브리핑 한번 보십시오. 유가 지금 자리에 더 올라가기 어렵다. 조정받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조정폭이 기술적 조정 수준에서 머물렀고 대세적인 추이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다? 시장 상승을 저해하지는 않았더라라는 논리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간밤에 있었던 다우지수의 마감 브리핑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국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국내 증시 이런 날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주식 용어로 이런 자리를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 디커플링 무슨 말이냐? 우리가 커플링을 끼죠. 그와 반대 현상을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에 강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약세에 마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선조정이란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니구나 얼씨구나 미국 증시는 오늘장에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이틀 올라가는 동안 우리는 올라가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커플링이라는 겁니다. 주가의 이격이 났다. 주가의 갭이 차이가 나 있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의 영향 때문에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시도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다우나 우리나라 증시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관점은 장 비슷하다. 시작 5분 무슨 관점? 전입니다. 매물에 대한 관점이 여전히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200포인트에 산재되어 있는 이 매물대를 과연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러워지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오늘도 저는 어제와 비슷한 관점을 제시해 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미국이 연 이틀 올랐고 아주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점은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오늘장도 떴다가 다시 말하면 상승했다가 밀린다라는 관점보다는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한적이라는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공격적으로 이와 같은 추세를 만들며 상승의 랠리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지수의 상승폭이 일정 부분 제한된 가운데 어떠한 현상? 순환매 구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순환매라고 하면 지금 동시효과에서 살펴보신다고 하면 전일 시장에서 조금 외면받았던 삼성전자가 다시 좀 동시효과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 전일 강했던 모습을 보였던 하이닉스가 지금 조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 자동차도 전일의 흐름에서 좀 멈추는 모습, 포스코도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전일 오르지 못했던 섹터, 전일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순환적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걸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키 맞추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목별 키 맞추기 구간에 돌입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장을 우리가 종목 장세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는 시장이라는 평가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이루어지면서 순환매 구간, 그러면서 상단에 저항권을 놓은 가운데 매물 테스트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세로 이해하시면서 오늘 장을 풀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외국인 투자들과 기관 투자들이 반복적인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0권급 이상에서는 역시나 많은 물량들이 기관급과 외국인들의 물량들이 나올 것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 투자들 있죠. 전일 자리에서도 2200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추격 매수했던 개인들이 오늘 한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분들의 매물이 나온다고 하면 그분들이 어제 얼마 샀습니까? 그분들이 얼마 샀는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 어제 보시면 3,700억입니다. 결국 이 매물이 어떻게 출회가 되어지느냐 부분을 동반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 누구도 현재 구간에서 부인할 수는 없지만, 주목해야 될 것은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아무리 흐름이 좋아도 매물이 나오는 것은 이겨내지 못한다. 불과 우리가 4월 달에도 이걸 경험했다. 3월 4월 달 코로나 때 아무리 매입을 해도 시장이 멈추지 못하고 폭락했던 것과 마찬가지고, 4월 달에 시장 더 이상 바닥이 끝이 없어 계속 밀릴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느덧 2200선, 결국은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다양한 많은 물량들이 출회되어질 때는 쉬운 싸움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매물 싸움 장 반복될 걸로 시작 보여지고요. 1분 전입니다.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750선, 760선 이 구간대가 상당히 강한 저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칼에 이러한 매물대 구간대를 넘어서서 안착하는 것 또한 코스닥 또한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순환매 속에서 이루어지는 종목별 장세로 이해하시면서 오늘 장 우리 알파프로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20초 남았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파프로였습니다.